레이어 스타일을 하고요. 레이어 스타일. 그때 FX 눌러가지고 그림자랑 테두리 넣었죠? 그림자 테두리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FX에서 그림자 테두리 넣었었고요. 이제 오늘 요걸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순서가 이제 볼게요. 이제 베벨 엠버스라고 있습니다. 베벨 엠버스는 입체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체효과. 그래서 베벨 엠버스. 벨벳은 벨벳은 옛날에 뭐 재질 사용하시 옷 재질 사용하신다고 엠버스는 입체 볼록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윤곽과 질감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로크는 테두리. 그다음에 이너 섀도우는 안쪽 그림자. 그다음에 그로는 이제 퍼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글판에는 얘를 광선이라고 합니다. 광선. 이제 퍼지는 거예요. 빛이 퍼지는 느낌을 냅니다. 그래서 이는 안쪽으로 안쪽으로 빛이 퍼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너가 안쪽이라는 뜻이죠. 얘도 이너라는 뜻이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쪽 그림자, 안쪽에 퍼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은 얼룩 효과. 그 다음에 컬러 오버레이는 색깔 바꿔주는 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그라디언트 주는 거. 네, 이건 패턴 주는 거, 이제 아우터. 외투를 얘기하죠, 외투. 그래서 바깥쪽에 퍼지는 거. 그 다음에 드롭 쉐이도는 바깥 그림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다뤄볼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 다뤄볼 겁니다. 부분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는 파일에 뉴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는 예를 그냥 500에 500으로 하겠습니다. 500에 500. 그래서 요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하나 만들 거고요. 또 파일에 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500에 500 하시고요. 이번에는 하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를 이제 얘를 정경색으로 한 다음에 요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하얀도 하지 않아, 검정도 하지 않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만드는 거는 요 정경색을 검정으로 만드신 다음에 Alt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 T 있죠? T를 눌러서 여기다 글자를 쓰겠습니다. 글자는 여기다가 추워. 추워라고 글자 쓰겠습니다. 추워라고 이렇게 글자를 쓸 거고요. 그래서 추워 쓴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FX 가서 여기 베벨 엠버스가 있습니다. 베벨 엠버스.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베벨 엠버스. 이걸 딱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글자 입체감 느껴지는 게 보이나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요 베벨 엠버스 이제 눈을 감을게요.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 해제하고요. 요 스트로크랑 배치를 그리갈게요. 그럼 얘가 스트로크만 파래지죠? 이 상태에서 요 컬러 테두리 색깔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테두리 색깔 바꿔주시고. 아추어가 스트로크가 들어가고요. 요거를 또 꺼주시고요. 어, 이너 섀도우 하기 전에 글자 색깔부터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색깔을 검정색 말고요. 약간 뭐 파란 계통이나 이런 계통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먼저 글자 색깔 바꿀게요. 그 다음에 FX 이너 섀도우. 하시면 안쪽에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글자를 검은색으로 하면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너 섀도우는 안쪽 그림자고요. 그 다음에 이너 그로우. 뭔가 안으로 뭔가 퍼지는 느낌입니다. 또 끄시고 스테인 얼룩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오버레이는 색깔 바꿔주는 거. 그래서 색깔이 바뀌고요. 네, 꺼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고요. 패턴 오버레이 패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우터 그로우 아우터 그로우는 좀 이따가 볼 거고요. 일단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우터그로우만 여기서 볼게요. 옆에다가 글자를 여기다가 아추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X 누르고 아우터그로우. 그걸 해보시면은 여기 밖에 노란 게 퍼집니다. 아까 흰색이라서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아우터그로우 이게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눌러보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FX 눌러가지고 베벨 엠버스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꺼주시고 스트로크 눌러주시고 얘를 꺼주시고 이너 섀도우 눌러주시고 꺼주시고 이너고 눌러주시고 꺼주시고 스테인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클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컬러 오버레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패턴 오버레이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만 FX 가서 아우트그로우 그래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제를 하기 전에 이제 완성본을 한번 컨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본을 먼저 볼게요. 완성본 레이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완성본을 먼저 분석을 해드리면요. 이제 완성본을 보고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요거를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안쪽에 그림자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이너 섀도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게 뭔가 번져 있죠. 이렇게 노란 게 번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우터 그로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보면 밑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게 드롭 섀도우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데 그림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완성본에 보시면은 이너 섀도우, 아우터 그로우, 드롭 섀도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본을 보고 컨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본을 보고 이제 여기다 보고 만들어 볼게요. 완성본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겠습니다. 글자는 내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글자 이렇게 쓰시고 뭐 글꼴도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안쪽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X 가서 이너 섀도우라고 했습니다. 이너 섀도우. 여기다 이너 섀도우라고 이제 안쪽에 그림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퍼져 있었죠? 퍼지는 게 뭐냐면은 아우터 그로우입니다. 아우터 그로우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조절할 게 뭐냐면요. 여기 스푸드랑 사이즈 있죠. 이걸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이렇게 퍼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걸 줄 거냐면은 여기 아우토그로 가지고 요 두 개.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아우토그로 가서 이렇게 조절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조절할 거냐면요. 근데 그림자로 조절할 겁니다. 그림자는 드롭 섀도우입니다. 드롭 섀도우.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롭 섀도우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체크할 게 뭐냐면요. 여기
이너 섀도우,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 드롭 섀도우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 나고요. 2번도 바로 나가볼게요. 2번도 또 분석을 해드릴게요. 2번도. 자, 2번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2번 예제를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뭔가 입체감이 느껴지죠? 데베는버스. 그 다음에 여기 검은 테두리 보이시나요? 스트로크.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드롭 슈도. 완성본 레이어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걸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겠습니다. 영어를 영어라 쓰겠습니다. 그래서 fx 가서 이제 베벨 엠버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입체 효과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는 스트로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드롭 섀도우. 이렇게 그림자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를 모르겠으면 완성본 딱 눌러보시면은 완성본에 뭐가 들어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완성본을 참고하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 이제 완성본을 보시면은 여기가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다음에 아우터 그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완성본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검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검은색 테두리. 이게 스트로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좀 진한 하늘색이고 색깔이 밑에는 연하죠. 그라디언트 들어가 있죠.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 게 뭔가 퍼져 있죠? 아우터 그로우입니다. 그래서 완성본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조개구이 땡기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조개구이 땡기면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면은요, 글자 색깔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들어가면 요 글자 색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되면서 색깔이 어차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fx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먼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부터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라디언트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서 먼저 색깔을 먼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연한 하늘색, 그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진한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각도 조절하는 거는 각도 있죠, 각도. 각도를 뭐 0도를 하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90도, 뭐 180도, 뭐 마이너스 90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조절해서 내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딱 90도입니다. 색깔을 거꾸로 했으면 마이너스 90도고요. 지금 90도 맞습니다. 90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까만색 테두리 보이시나요? 스트로크.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우터 그로우라고 보시나요? 아우터 그로우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스프레드랑 사이즈를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깔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랑 사이즈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여기 땡김이라고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6번 예제 보시면 이제 색깔은 이제 요 주변 색깔하고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글씨 색깔하고 이 배경 색깔하고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주변 색깔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요 나무 색깔, 나뭇잎 색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글씨.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분석을 해볼게요. 완성본을. 완성본을 더 분석을 하면요. 여기 스트로크부터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여기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여기 위에는 빨간색이고 약간 여기 한 분홍색 계통이죠. 색깔이. 그 다음에 아우터그로우. 여기 뭔가 퍼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가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먼저 쓰겠습니다. 봄, 가을. 네, 글자를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봄, 가을입니다. 그래서 FX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옛날 버전은 그 CS5E 버전은 드롭 섀도우가 맨 위에 있고요. 스트로크가 맨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트로크가 두 번째 있네요. 그래서 먼저 스트로크 먼저 보겠습니다. 테두리. 테두리는 이제 검은색보다는 약간 이제 갈색 계통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갈색 계통으로 나무색을 진한 갈색 계통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라덴트 오버레이입니다. 그라덴트 오버레이 클릭해가지고 그래서 위에는 약간 빨간색으로 빨간 계통으로 가고요. 그 다음 밑에는 약간 연한색 계통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트로크를 좀 더 갈색으로 가야 되겠네요. 갈색이 잘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밖으로 퍼졌죠. 그래서 아웃톡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하면 뭔가 뜬금없습니다. 뭔가 노란색으로 하면은 뭔가 되게 안 어울리니까 색깔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노란색보다는 이제 약간 빨간 계통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빨간 계통의 연한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빨간 계통의 연한색으로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분홍색이네요. 빨간 계통 중에 연한색으로 해가지고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랑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게요. 오케이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이제 자전거 감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자전거 감성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아, 다르구나.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좀 다르네요. 들어가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다음에 아우터 그로우, 그다음에 드롭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글자를 쓸게요. 자전거 감성이라 완료 등록시키고요. 마찬가지로 FX 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이제 색깔을 바꿀게요. 그래서 위에는 약간 노란색 계통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약간 초록색 계통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 밖으로 퍼짐 효과죠. 그래서 얘는 아우터 그로우 가서 이제 퍼지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드롭 섀도우가 있습니다. 그림자. 드롭 섀도우 하시고 그림자 옮길 때는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림자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 글씨를 들어가시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전거 감성이라고 이런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우터 그로 쓰실 때요. 이제 일단 요거 두 개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 단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어둡거나 이제 밝은 색을 쓸 건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 아우터 그로우를 쓸 거예요. 위에 보면 블렌드 모드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보실 거냐면은 아우터 그로우에 이제 블렌드 모드라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이 두 가지만 볼게요. 어떤 거 볼 거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다큰이라고 있고요. 라이튼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크 이제 그 뭐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악당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악당 이름이 뭐 다크 어쩌고저쩌고 블랙 어쩌고저쩌고 얘는 이제 뭔가 악당은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두운 색 쓸 때예요. 어두운 색이다. 어두운 색 쓸 때는 이거 다큰 계열로 가시면 됩니다. 어두운 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만화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우리 이제 아군 아군 얘기할 때는 뭔가 밝다는 라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이트. 이거 이제 밝은 색입니다. 밝은색 계통이에요. 그래서 요 기억할 게 위에 보면 다큰하고 라이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큰 계열 쓸 때는 어두운 색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튼, 이제 밝은 계열 쓸 때는 밝은 색을 쓰셔야 됩니다.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한번 수정해 볼게요. 수정하려면 이거를 아우터 그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넣었을 때 나는 여기 뭐 다 큰 이쪽 계열 쓰겠다 하시면은 요 색깔 보이죠? 요 색깔을 좀 어두운 계통을 쓰셔야 됩니다. 어두운 색깔을 쓰셔야지 이렇게 퍼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내가 눌렀을 때 밝은 색을 쓰다 라이튼 계열 있죠? 라이튼 계열 가가지고 대신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라이튼 계열 쓸 때는 요 색깔을 밝은 걸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퍼짐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보이는 게? 그래서 볼 게 뭐냐면요.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다크인가 라이트인가 보시면 돼요. 다크는 이제 그 악당 이름이죠? 어두운 색깔. 뭔가 어두운 계열의 악당 이름인데 다크님이. 그리고 뭐 밝은색 라이트. 그래서 요거 쓸 때는 어두운 색을 쓴다. 여기 있는 거 쓸 때는 밝은색 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일단 완성본을 볼 겁니다. 근데 완성본 좀 레이어를 잠깐 보시면요.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완성본에 요 글자 D라고 써 있습니다. 요 D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뭔가 노란 알림 표시가 있죠. 근데 요거는 글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요. 글꼴이 없으면 막 기본 글꼴로 막 억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박살납니다. 근데 포토샵은 글꼴이 없어도 요 형태를 유지를 해줍니다. 대신 수정은 안 됩니다. 형태는 유지할 수 있는데 수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뜻이 뭐냐면요.
글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바꾸면은 형태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 상태 이대로 냅두면은 형태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글자를 수정하면 이제 원래 기본 글꼴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글꼴이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거랑 똑같은 글꼴 없다는 얘기입니다. D 글자 앞에 D긴 한데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꼴 날려먹어가지고 이제 글꼴 구하기 힘듭니다. 어떤 글꼴이 기억도 안 나고요. 구하기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뭐 D라고 쓰겠습니다. D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글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글꼴은 내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똑같은 글꼴을 얻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이쁜 글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쁜 거를 골라주시고요. 글꼴은 내 마음대로. 그냥 기본 글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D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오퍼시티라는 게 있고요. 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퍼시티가 있고 필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이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제가 글자를 써볼게요. 여기다가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고 제가 글자를 써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제가 요 오퍼시티를 0으로 해볼게요. 그럼 글자가 없어집니다. 수능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없어지고요. 다시 100으로 바꿀게요. 다시 필도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도 안 보이네요. 지금은 이제 필이나 오퍼시티 영어 누르면은 아예 안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레이어 스타일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좀 다릅니다. 레이어 스타일 썼을 때는 요 필과 오퍼시티가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하면 여기다가 제가 스트로크를 넣어볼게요. FX에서 스트로크를 넣어보겠습니다. 헤드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요 오퍼시티를 0을 주면은 요 테두리까지 같이 사라져요. 근데 이제 필 같은 경우는요, 요 테두리 넣은 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0을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테두리는 유지가 되고 색깔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퍼시티 같은 경우는요, 요 레이어 스타일 준 거 있죠? 걔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 오퍼시티를 0으로 하게 되시면은 둘 다 안 보여요. 내가 레이어스를 준 거랑 원래 있는 글자 색깔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필 같은 경우는 내가 레이어스를 넣은 거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필 영어로 해볼게요. 테두리는 살아있고 원래 색깔은 빠져있죠? 이 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요 오퍼시티랑 그 필은 내가 레이어 스타일을 안 주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어 스타일 줬을 때 여기 차이가 있는 게 오퍼시티랑 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이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요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D를 쓰셨죠? 이제 D에 대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써볼 거고요. 그래서 이건 테두리에다 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X 가서 스트로크 가겠습니다. 일단 FX에서 스트로크 가셔야 돼요. FX에서 스트로크입니다. FX 스트로크 가신 다음에요. 요번에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요 필 스타일 있죠? 요거를 이제 그라디언트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로크 가서 필 컬러를 그라디언트.
여기 보시면 이제 필 컬러라고 있습니다. 필 컬러를 이제 그라디언트로 바꾸셔야 돼요. 스트로크 하셔서 필 컬러를 그라디언트입니다. 스트로크입니다. 여기 그라디언트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색깔입니다. 색깔. 색깔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빨강, 흰색, 빨강. 뭐 색깔을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색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색깔을 여기 빨강, 흰색, 빨강. 색깔을 이렇게 진한 거, 연한 거, 진한 거, 진한 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뭐 색깔을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색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스타일 있죠, 스타일. 스타일에 보시면 여기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맨 밑에. 쉐이프 버스트라는 여기만 숨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타일을 쉐이프 버스트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기 숨어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만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쉐이프 버스트라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쉐이프 버스트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스트로크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꿀 게 뭐냐면요. 여기 바꿀 게 요거 스트로크 하시고 그다음에 필 컬러를 그라디언트로 바꾸셔야 되고 색깔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스타일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갛게 체크해 놓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시면은 글자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줄 거냐면요. 약간 요것도 아우터 그로우 가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하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약간 이제 다크으로 갈게요. 블렌더를 다크으로 가신 다음에 이걸 빨간 좀 어두운 빨강으로 해서 요 퍼지게 하겠습니다. 아 얘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다크으로 가서 어두운 빨간색으로 가서 이렇게 퍼지는 걸 줄게요. 그래서 누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완성본 보시면은 여기가 뭔가 뻘 뚫려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네온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제가 차려드렸죠. 그래서 필만 0으로 해주시면요. 원래 있던 색깔 없어지면서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FX 가서 여기 이제 스트로크 가겠습니다. 그다음 100으로 가볼게요. FX 가서 스트로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그라디언트의 필 컬러를 그라디언트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그라디언트 색깔을 여기를 진현진입니다. 진한 거, 연한 거, 진한 거.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 가시면 쉐이프 버스트라는 숨어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누르시고요. 이제 아우터 그로우 가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연하게 하고 싶으면은 뭐 다크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한 빨간색으로 하셔야 되고 취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퍼지는 느낌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누르고, 그리고 이제 B를 0으로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네온 사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를 쓰겠습니다. 이제 부산 바다축제라고 있죠. 그래서 T 눌러가지고 있다가 부산이라고 할게요. 부산이라고 해서 글자를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버벅대는 느낌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산이라고 글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이제 글자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요 색깔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 쓰신 다음에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얘를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을 이렇게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저는 위에는 약간 연한 하늘색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좀 진한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 지금 그라디언트 글씨 있죠? 여기를 드래그 하시면은 색깔 퍼짐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조절하시면 이렇게 색깔 퍼짐을 조절할 수 있고요. 스케일을 이용하시면 번지는 것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래그 하시고 뭐 스케일 좀 조절하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T를 눌러가지고 페스티벌 쓰겠습니다. 페스티벌. 페스티벌. 이렇게 쓰실 거고요. 페스티벌 쓰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X 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위에는 파란색 올 거고요. 밑에는 빨간색 계통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는 연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배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를 쓰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부산 바다축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요번에는 여기 새 같은 거 있죠, 새. 요 새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비둘기. 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요, 이 도형에 보시면요, 여기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위 버전에는 요게 훨씬 많아졌어요. 종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CS6 버전에서 도형이 많아졌고요. 상위 버전에 이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고 있고요. 이거 딱 누르시면 되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형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형을 나오게 할 건데요. 여기 톱니바퀴 뭐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텀 여기 누르시고 톱니바퀴 모양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 누르고 올 한번 누르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누르시고 톱니바퀴 누르고 올 한번 누르셔야 돼요.
여기 톱니 여기 한번 누르시고 여기 옆에 삼각형 누르시고 톱니바퀴 누르고 올 한번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누르고 톱니바퀴 올 그리고 그냥 오케이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도형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도형이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 기본 도형이 이렇습니다. 근데 요 커스텀 도형 눌러주시고 얘 누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얘 누르고 올 누르고 오케이 누르시면은 도형이 이렇게 많아져요. 여기 보면 이제 비둘기 모양이 있습니다. 비둘기 모양을 딱 그려서 클릭해서 네,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알트 드립. 그 다음에 컨트롤 T에서 좌우 대칭.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데려가시고요. 이걸 알트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요. 네, 컨트롤 T 눌러서 좌우 대칭 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칭. 이런 식으로 해서 대칭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여기 보니까 어? 배 이게 뭐더라? 요트가 보면 이제 요트가 여기 또 있죠? 얘를 이제 눕기 따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눕기 따때 주의하신 게 뭐냐면은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고 눕기 따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시고 요거를 이제 퀵 같은 걸로 해서 Alt 눌러서 복사하시고 컨트롤 T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줄이신 다음에 엔터 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건 이제 사이즈를 줄여놨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보시면 여기가 5천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DSLR 원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거 이제 이 상태에서 T를 눌러가지고요. 클릭을 먼저 할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금 콩알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자를 한 300 정도 엔터. 그래서 이거 300으로 먼저 바꿀게요. 300 정도로. 바꾸고 글자 쓰겠습니다. 경주 점성대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써야지 너무 작다 싶으면 250. 뭐 글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주 점성대 글자 250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FX 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색깔을 이제 먼저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먼저 0도로 할게요. 각도를 0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로 이제 빨간색. 두 번째 색깔을 주황색. 무지개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색깔을 노란색. 네 번째 색깔을 색깔로 초록색. 그다음에 파란색. 그다음에 남색.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지개 색깔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지개 색깔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요걸로 좀 조절하겠습니다. 색깔은 요걸로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베벨 엠보스라고 있고요. 이제 입체감을 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트로크. 이렇게 해서 헤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있죠? 드롭 섀도우.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그림자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주 첨성대에 글씨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 사진에 실수로 중요한 건 안 넣습니다. 워터마크를 안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위에 포바이 도랭이라고 이제 워터마크를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T 눌러가지고요. 포토바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글자를 쓰겠습니다. 워터마크 쓰겠습니다. 그래서 FX 가서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색깔을 위에는 노란색, 그다음에 밑에는 보라색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우터 그로 가셔가지고 이 색깔을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스프레드랑 이걸로 이렇게 퍼지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글자를 쓸게요. 이따가 이제 울산, 방향항, 일출이라고 쓰겠습니다. 글자 좀 바꿀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fx 그레덴트 오브에 쓸게요. 그래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노란색으로 밑에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스트로크를 1만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브로 가서 이거를 약간 이제 노란 계통으로 해서 퍼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죠. 이제 얘를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글자를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에서 상하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게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이거를 검은색으로 지워준다 그랬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딱 하는데 이제 여기 검은색으로 했는데 이게 좀 잔상이 남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왜 검은색으로 지운 것 같은데 이렇게 까만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이제 이게 이제 완벽한 검정색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워도 이게 뭔가 잔상이 남아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얘를 보시면은 이제 완벽한 검은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12, 12, 13, 12 정도 이렇게 숫자가 남아 있어요. 이게 우리 눈에 보여도 이게 검정색으로 보이지만요. 이거는 회색입니다. 약간 엄청 진한 좀 회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이렇게 돼서 보시면은 13, 12, 12.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요. 이건 완벽한 검은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 잔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완전 완벽히 지우려면요. 이거 완벽히 지우려면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 끝으로 가셔야 돼요. 완전 끝으로 가셔가지고요.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 RGB라고 있는데 RGB라는 게 다
0, 0,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 0이 되셔야 돼요. 이게 다 0이 되셔야지 완벽한 검정색입니다. 여기서 뭐 숫자가 뭐 2라도 남아있으면은 완벽한 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0, 0, 0. 반드시 0, 0, 0 내셔야 돼요. 그게 완벽한 검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0, 0, 0으로 바꾸고 좀 0, 0, 0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지워볼게요. 그럼 지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지워지죠. 이렇게 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숫자를 완벽히 0, 0, 0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아이콘부터 만들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200에 2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를 좀 확대를 좀 할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둥근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꾹 눌러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 해서 둥근 사각형으로 라운디를 10 정도 줘서 이렇게 둥근 사각형 그릴게요. 둥근 사각형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회색을 이렇게 해서 알트 데이트 색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를 그릴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그려서 여기다가 노란색 같은 걸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아, 되돌리기, 그 전에 이거 먼저 할게요. 이전에 다시 이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그림자가 있습니다. FX 가서 드롭 섀도우. 그림자 먼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도형을 다시 그린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제 요 색깔을 넣어서 색깔 칠하겠습니다. 색깔은 Alt 드리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바꾸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아이콘을 또 그려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원이 있습니다. 원. 또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흰색으로 그릴 겁니다. 이거. 근데 보니까 이게 도형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이걸 따로 그려야 되는데 이게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게 발생하냐면요. 도형 그릴 때 지금 도형 내에 선택돼 있죠? 도형 그릴 때 또 Shift 누르면 얘가 합집합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원을 그리고 싶을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정원 그릴 때만 레이어 추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는 자동적으로 레이어가 이렇게 자동으로 그리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정원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Shift 누르면 얘가 도형이 하나 합쳐져 버립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정원 그릴 때만 레이어 하나 추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Shift 누르고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그릴 때만 뭐 레이어를 추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정원을 하나 그릴게요. 레이어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또 정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레이어 추가하고 정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흰색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원도 있고 정원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마저 정원 하나 그릴게요. 누르고 정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릴게요. 얘는 이제 그러면 얘를 꾹 눌러서
둥근 사각형. 그래서 얘를 좀 20 정도 주시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흰색으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FX 가서 이너 섀도우를 그릴 건데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요. 이 그림자가 전에 넣었던 것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려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빼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빼주셔야 되냐면요. 이제 그림자가 두 개 이상 들어간다 하실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유즈 글로벌 라이트 요거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유즈 글로벌 라이트 있죠?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하나만 쓸 때는 상관이 없어요. 요 파일 하나에 그림자 하나 쓸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림자가 두 개 이상 쓸 때는 반드시 이거 체크해 줘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너 섀도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유즈브 글로벌 라이트를 빼주신 다음에 얘를 움직이시면은 얘만 독단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림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유저 글로벌 라이트 빼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또 200에 2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화기 버튼을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좀 더 둥글게 해야 되겠네요. 10 정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색깔을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크게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연한 연두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면요. 이 안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정원이니까 레이어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Shift 눌러서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되고요. 이거를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정원이기 때문에 Shift 레이어 추가할게요. 레이어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정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약간 여기 원 모양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약간 연한 빨간색으로 알트 딜트 클리핑 마스크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요 도형하고 이 도형 클리핑 마스크 이용합니다. 클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3은 뭐냐면요. 부전전화 소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화기 어플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3, 색깔 흰색, 이렇게 3을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화기 버튼 있죠? 아까 이제 여기 꾹 눌러서 커스텀. 여기 전화기 그림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하시면 되고요.
전화기가 안 보이네. 네, 너무 작아서. 그래서 크게 보겠습니다. 요거 눌러서 라지 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검은색은 테두리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이 면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흰색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흰색으로 해서 알트 드리프트. 그 다음에 FX 스트로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해드려 주시면 되고요. 아, 근데 여기 밑에 본체에다 그림자 안 넣네요. 이맨 아래쪽 도형 있죠? 얘다가 FX 드롭 섀도우 하겠습니다. 이거 안 좋네요. 드롭 섀도우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이 완성이 됩니다. 투썸 플레이스에서 이제 하트 몇 개 찍으면 그 아메리카노 공짜로 나눠줍니다. 옛날에는 이제 투썸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먹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가 또 생일날 챙겨줍니다. 뭐 생일이라고 또 케이크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죠. 그래서 파일에 뉴를 갈 거고요. 똑같이 200에 20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 둥근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둥근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그다음에 이 색깔은 이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회색으로 하면 낫겠네.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회색으로 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둥근 사각형을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얘를 또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면 지가 알아서 이게 안에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얘보다 이렇게 길게 그릴게요. 그리고 얘를 검은색으로 바꾼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FX에서 이너 그로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흰색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너 그로우. 그 다음에다가 또 똑섬 지명 이름이죠. 원래 똑섬 아닌데 제가 지명 이름 바꿨습니다. 똑섬 플레이스인데 똑섬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지도 어플 있죠. 요 지도 어플 만들어 보게요. 얘는 좀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게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어플입니다.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죠? 네. 파일 뷰에서 이제 하겠습니다. 파일 뷰에서 200에 200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얘를 회색으로 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님한테요. 네이버 씨한테 이제 요 네이버 가겠습니다. 네이버 씨한테요. 뭐 지도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지도. 네이버 지도. 그래서 아무 데나 여기 캡처를 할게요. 그래서 얘도 Shift 누르고 이렇게 캡처하면 얘도 직사각형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요. 여기다 그냥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이렇게 뚫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캡처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원을 하나 그릴게요. 까만색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만들게요. 기둥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이용할 거고요. fx에서 스트로크 가겠습니다. 아, 스트로크 아니면 죄송합니다. fx 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갈 거고요. 요거를 어떤 걸로 할 거냐면요. 그냥 기본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 요거 블랙 앤 화이트로 할 거고요. 얘를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0도. 하면 되는데, 색깔이 거꾸로 됐잖아요. 리버스라고 있습니다. 리버스. 리버스를 체크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흰색, 검은색 기본 색깔로 하고, 네 번째 거 하시고, 이제 색깔이 거꾸로 됐으면은 리버스 체크하면 이런 기둥 모양이 됩니다.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릴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레이디언 그 다음에 리버스 하시고요. 색깔을 이제 여기를 약간 빨간색 계통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중심점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 부분을 이동하시면 직접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여기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돼요. 스케일하고 위치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커스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도형 있습니다. 이 도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알트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긴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요거를 이제 흰색으로 해서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긴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 이걸 빨간색으로 알트 딜리트 하신 다음에 또 클리핑 마스크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주소 이제 320번 도로 320 쓰겠습니다. 이걸 쓰시면은 이제 320번 도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완성이 됩니다.